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항공 촬영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비행허가,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하고요. 또 그 지역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2년 5월에 드론 비행허가, 촬영허가 이 영상으로 고민 끝이라는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2023년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2년 12월 1일자로 항공촬영 지침서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안은 하단에 더보기 링크에 제가 링크를 남겨둬서 여러분들께서도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 중에 일부 이슈가 있었던 게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내 책임 하에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으면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께서는 이제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합참에도 전화를 해보고요. 항공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각 지역 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3번 이상 체크를 하면서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이나 항공법에 관련된 영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영상에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궁금하신 분들은 앞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행허가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P73이나 I75 같은 서울 지역이나요. P518 같은 강원 지역, 그리고 P63B 같은 원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행허가를 받아야지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라면 무조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안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 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관리기관, 합참, 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 구역을 촬영을 하게 될 때는 비행허가, 촬영허가는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슈가 있었던 게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촬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에 5조에 있는데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의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 금지 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 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넓은 개활지를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처음에 항공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 군사시설은 명확하게 없어. 내가 장담해. 라고 생각을 해도요. 개활지 등이 아닌 곳에서는 한 번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 허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주변에 신청을 했다면 이게 1년 정도 유예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갔던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아무것도 없네. 내가 보기에 없어. 라고 해서 촬영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간 곳이라면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긴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그곳을 촬영을 해서 비행허가나 촬영허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군부대에 전화를 해봤는데 조금씩 답변이 달랐어요. 사실 명확하게 딱 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일부 담당자분들께서는 답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신청한 거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이익에 놓일 수가 있으니 촬영 허가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혹시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신청에 대한 확인이 유효기간을 1년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는 곳이라면 촬영 허가를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원스톱에서 비행허가나 촬영허가를 받았는데 국립공원이나 사유지 등의 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답변을 받았다. 이곳은 비행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항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비행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촬영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지, 국립공원이나 사유지 같은 경우를 확인하고서 비행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인데도 촬영허가, 비행허가가 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립공원 관리소나 사유지 담당자한테 허가를 받아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되게 넓은데 그 앞마당에 나는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원스톱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드론이 촬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능하느냐라고 하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스톱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여도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 규정으로 드론 촬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담당하는 분들의 허가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원스톱에서 좀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취미를 하든 상업적인 촬영을 하든지 간에 비행허가를 신경을 써야 되고 촬영허가를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곳이 사유지나 국립공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곳의 관리사무소가 어딘지 확인을 해서 비행 체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스톱에서 이 점이 꼭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2022년 5월에 말씀드렸던 항공 촬영, 비행 촬영, 허가 이걸로 끝, 이 영상에 비행 허가랑 촬영 허가 받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원스톱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도 바로 제가 노트북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스톱에서 비행 승인, 항공 촬영 승인 받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신청하실 경우에는 앞전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업데이트 된 게 이 민원 신청에 보면 제일 아래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허가랑 촬영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민원 신청에 맨 아래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기존하고 비슷한 신청 창이 나옵니다. 자, 이곳에 성명, 생년월일 이런 개인정보를 넣으면 되고요. 비행기간, 비행구역 설정 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비행구역 설정을 누르면 목표물, 촬영 용도 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비행금지 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관제권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주소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주소, 예를 들어서 홍대 입구역을 한번 해볼까요? 홍대 입구. 자, 홍대 입구역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비행금지 구역에 해당이 되죠. 범례를 눌러보면 여기가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 나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비행 제한 구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행 제한 구역인 걸 확인을 하고요. 목표물은 홍대 입구역. 촬영 용도, 유튜브, 장감독, 채널 리뷰. 자, 고도 100m, 150m 대부분 많이 하시죠? 150으로 넣을게요. 관제권인 경우에는 150으로 허가가 안 나고 조건부로 30m, 50m로 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순항 속도, 피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적혀 있는 492, 항속은 10 하고서 추가를 눌러줍니다. 아래에 주소가 들어갔죠. 등록. 자, 그리고 비행 목적은 사진, 영상 촬영, 비행 방식은 선외 비행. 이렇게 넣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비행 장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무인 멀티콥터. 저 같은 경우에는 영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리 번호. 이렇게 제 이름으로 등록된 거에 한두 개를 넣게 되면 자동 완성이 되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 사진, 동영상 촬영. 사진 용도 앞에 적은 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장감독, 유튜브 리뷰. 자, 그리고 촬영 명칭, 종류, DJI Mavic 3. 자,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미가입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를 누르게 하면 내용이 들어가고요. 조종자 같은 경우에 아래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개인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제 이름을 넣고 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자, 여기에 소속, 직책,
전화번호 넣으면 되고요. 아래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 조종자도 들어갔고요. 첨부 파일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 첨부 파일을 작성을 하거나 했었던 것은 앞에 2022년 5월에 영상을 했었던 그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그때와 지금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을 넣고서 하게 되면은 밑에 접수 부서 및 담당자, 비행 승인, 항공 촬영 승인의 담당자 연락처가 뜹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방위사령부로 똑같죠. 접수를 누르게 되면은 접수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하기 위한 거라서 실제로 접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것이 처리가 되면은 문자로도 알림이 되고요. 마이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현황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게 처리가 되었는지, 보완 요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 상태를 보시고서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업데이트된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3년 항공 촬영 지침서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그래도 항공 촬영에 관련된 규제가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련 법규를 더 잘 지켜서 조금 더 완화되는 항공 촬영에 대한 모습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